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 1등부터 20등까지에서 2개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8개가 전부 화교야. 근데 그분들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가 뭐로 적혀 있는 줄 알아? 명동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 남대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차이나타운이 한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근하게 양쪽에 동시에 생기거나 세 군데서 동시에 생긴 사례들이 많아.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가 소멸되고 하나로 몰린 경우가 많거든. 왜 그럴까?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래요? 사투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국인들 스스로 서로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같이 집단 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가 보기엔 쟤네들 화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들이 보기엔 말도 안 통하는 화교가 있는 거야. 관수동 쪽에 주로 터를 잡고 있었던 그 화교들은 산둥선 쪽에서 왔던 사람이야. 그쪽에서 온 사람이고 소공동 쪽에서 그 주로 터를 잡은 사람들은 광동성 홍콩 있는데. 홍콩 있는데. 그러니 진짜 말이 안 통하. 영화 천밀밀에 보면은 주인공이 홍콩으로 넘어가서 광동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맞아. 그만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국인 집단 거주촌을 만든 거야. 그리고 저쪽 그 또 이제 남대문 근처는 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슬슬 번성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지금 어딘지 잘 생각해봐. 종로, 남대문, 명동이야. 만약에 우리들끼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화교를 들들 볶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땅 부자들 누굴까? 화교들이죠. 그렇지. 다 잠식당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 1등부터 20등까지에서 2개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8개가 전부 화교야. 근데 그분들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가 뭐로 적혀 있는 줄 알아? 부동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었던 나라지. 그렇죠. 교수님, 명동에 조금 땅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종로에 조금 땅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실명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을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고 있어. 부익남? 부익남이라고 알려진 태익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야. 왜냐하면 이 친구 내가 좋아하는 게 자수성가한 친구거든. 저기 안양인가 어딘가 그 진짜 반지하 같은 데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4억 짓고 있잖아. 그리고 뭐 자기 집도 뭐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 같은 데 크게 살고 있고 뭐 제가 개인 사생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유튜브에서 자랑했어요. 이거 제가 공개한 거 아닙니다. 지가 대놓고 자랑한 거예요. 반지하에 살면서 부동산 읽어주면 뭐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 그래서 그 양반은 내가 사자라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했던 룰을 그대로 알려준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룰이 안 통하는 이유들도 알려줘. 하여튼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걔는 이제 그렇게 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내가 꼭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해야지 생각했던 이유가 걔는 진짜 눈 뜬 모든 시간을 일을 해. 그냥 눈 뜬 모든 시간을 예전에는 유튜브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지 아니면 뭐 사업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는 친구인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태희가 내가 물어봤어. 했더니 형님,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강남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라군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저 나온 고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못 사는 애였어요. 친구들 집에 바로 놀러 가면 친구는 강남의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 큰 평수에 거기 사는데 자기는 그 아파트 뒤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빌라 그런 데서 다 온 가족이 조그만 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꼭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게 자기 꿈이었대. 그런데 그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잘 살았던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자기가 편히 만날 수 있는 이 수준이 된 거 아니야. 레벨루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편하게 토크한 거야. 야,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부자야?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기는 더 자랑스럽겠지. 난 내가 번 건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누구 사실 걔가 실제 재벌 3세급이잖아. 하면서 야, 누구도 걔가 재벌 3세급이냐 이 얘기가 막 나왔대. 그런데 한 놈이 간평사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 그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듣더니 내 생각은 달라 하더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우리 그 동기 즈음에 걔가 나온 고등학교가 영동고등학교거든. 네, 영동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는 그런데 사립이더만 국공립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집에 아들인지 뭐 손주인지가 있나 봐. 네. 내가 생각하기엔 걔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그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난 걔를 모르니까 태희기한테는 내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태희가 오픈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누구인지 모르는 그분이 손주인지 아들인지 걔가 제일 부자인 것 같대. 그래서 왜요? 나도 태희한테 걔가 왜? 그랬더니 야, 고등학교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매각도 잘 못해. 우리나라는 이 사학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게 명리적으로 못 활용해. 얘기를 했거든. 근데 태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네 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형, 영동고등학교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삼성동 근처 아니야? 거기 그쪽 역삼 그쪽. 예, 그쪽인데요. 거기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이 들었어. 영동고등학교 그리고 바로 부지 면적을 내가 딱 쳐봤지. 네. 만약에 영동고등학교 저희 저 지방 어디로 이전하고 그 땅은 제가 팔아서 알아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고등학교 부지 하나를 가지고도 뭐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명동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 남대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동남아처럼 됐을 거야. 나 이거 장담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돈 벌면 뭐 산다? 또 땅 땅 사. 사죠. 예. 또 땅 사. 네, 맞아요. 은행은 망하고 화폐 기억할 때도 많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세 어떻게 보면 징수한다라고 하면서 부조리한 조세 징수 당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땅만큼은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증인들만 있으면 저거 내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화교들이 다 땅만 사는 거야. 왜? 피팍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 종이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해서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 우리나라 재계 서열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차이나타운을 일부 없애서 가능했기도 해. 그 소공동 롯데호텔 부지 있지. 네. 그 신격호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장사하다가 비즈니스 하시다가 한국에 온 다음에 소공동 지역에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짓기 위해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소공동 일대 대부분이 다 중국인들 땅이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 중식당 자리였어. 네. 그래서 그 중식당 자리를 그걸 샀는데 지금 그 중식당 자리의 그 시가만 전부 다 합치면 5천억인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중식당 해야 돼요? 그 아저씨 이제 중식당 안 했겠지. 자, 바로 그래서 이게 이 땅의 무서움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화교를 어떻게 몰아냈느냐? 이게 뭐 참 그분들에겐 송구하지만 뭐 어느 나라든 터센터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몰아냈느냐? 이게 우리가 먼저 몰아낸 게 아니야. 누가 먼저 했겠어? 중국인들이 털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다음 왔어? 일본 사람들. 그렇지. 일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장사를 좀 해보고 이 조선을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이용해야겠어 생각을 딱 했는데 노른자위 그 궁궐 근처의 상권은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발본 좀 세권 좀 해야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한 사건이 터져. 1931년도인데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그렇죠. 그 해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어. 만보산 사건?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잘 안 나와. 네. 근데 이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그쪽도 똑같지. 이제는 그쪽에선 우리가 텃세를 당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뭉쳐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중국 상인들과 상권을 넣고 한번 패싸움에 붙은 거야. 그런데 괴뢰 정부 수립한 맞아요. 일본인들이 치안을 잡고 있잖아. 후이. 그래서 일본인 경찰들이 와서 이 패싸움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시 중재한 거야. 네. 야, 이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중재를 한 거야. 근데 당시 그 만보산 사건이 큰 사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누가 악용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지 악용한 거야. 야, 음. 만보산 사건을 조선 내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과잉 보도해. 크게 때려. 계속 때려 한 거야. 그래서 한국 조선 상인들이 만주에서 깨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일어나고 뭐 재산도 탕진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한 거야. 그걸 딱 보도하니까 우리 조선에서 중국 상인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 아, 굉장히 안 좋아요.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경찰에겐 이제 지시하는 거지. 야, 저 중국 상인 근처에는 저 순찰 돌지 마. 다 빠져. 쓱 빠지는 거야.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그때 중국 상권들을 초토화시켰어. 그때 한국에서 사망한 중국 상인만 확인된 숫자가 100명이 넘어. 어마어마했구나. 그러니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지. 총독부의 그 방관하에. 방관. 예. 방관 정도가 아니라 부추김이야. 아. 오히려 계속 보도를 더 때리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중국 상인들이 싹 그 자리를 빨리 뜨도록 하는 거지. 그럼 그 뜬 자리에 그 상가, 상권 누가 산다? 일본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의 노른자의 상권의 지형도를 바꾸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이구나. 그때는 우리가 매체라는 게 다양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일본인들이 딱 잡고 있는 그 신문, 호해요, 호해, 뭐 이거 있잖아. 그거로 본 걸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우리가 화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있지. 그게 그때 사실 심어진 게 많아. 뭐 대표적으로 뭐 그다음에 뭐 만만디, 그다음에 화교는 더럽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견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화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전부 다 그때 생긴 거야. 그래서 1930년대부터 이 화교들을 들들 볶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인구 센서스 하기 전에 네. 뭘 했냐 하면 아무리 봐도 박통이 이거 뭔가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 돈이 좀 있어야 내가 뭐래도 좀 그 공사라도 사비라도 뜰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도 우리는 인식들이 있었거든. 다 중국 상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상인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야, 이게 중국 어마어마하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박정희가 그때부터 1960년대부터 이 중국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노른자의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걸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걸 이제 발본색원을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인식은 언제 했냐면 바로 존슨 대통령 오고 난 뒤인 바로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화교를 서울 사대문과 서울이란 땅 이 바깥으로 몰아내야겠다. 이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박통과 그 당시 위정자들이 수립한 그냥 국책 사업에서 그 내용이 그거야. 화교 상권 정비 사업. 쉽게 얘기해서 뭐야? 몰아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여기가 허저분하고 후질근하네요. 저희가 정비해 드릴게요. 그럼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정비해 드릴게요. 아니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정비해 드리겠다고요. 정비를 하겠다고 탱크를 몰고 오네? 그래서 화교 상권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화교들이 이 땅에서 차이나타운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거 하라고 하더라고, 태희기가. 태희가 미안. 특히 요즘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냐. 중국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은 그냥 부동산인 거야. 그 전부터 있었던 실크로드는 이미 중국이 전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고, 자,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부동산을 애착을 갖게 된 배경이 여기 있어.